자, 고대옥단을 좀 보시면 천화동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는 91쪽이죠. 천화동인 이제 점례를 보시죠. 어느 날 친구 모씨가 찾아와서 운을 점쳐달라고 했다. 입서에서 동인의 초여를 얻었다. 동인께는 교제를 넓혀 아는 일을 구하는 때이다. 무릇 올바른 교제의 길이란 선인과는 같은 길을 가도 옳지 않은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선이라고 생각해서 친해졌다면 흉금을 터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운다는 것이 동인꾀의 의미이다. 지금 초여를 얻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말고 산뜻한 기분으로 마음속에 한 조각 악의도 없이 상대에게 일심동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달라고 내려오시면 이제 문을 열고 나아가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는 때는 사견을 버리고 정직하게 교제하여 처신해야 한다. 모시는 이를 지켜 크게 인망을 얻고 그 후에 입신출세해야 한다. 옛날에 제가 이 음성정보로 이 주역점을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ARS로. 근데 보면 이 동인꾀는 어쨌든 대부분이 이 남과 더불어서 흉금을 터놓고 해야 이익이 있는 그런 꾀죠. 그 밑에 보시면 명치 3년이니까 1870년 이 다카시마 선생이 그 자신의 운기와 장래의 방향을 점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 그 다음 페이지 밑에 보시면 동인의 불변을 얻었다. 변효가 없는 거예요. 이 다카시마 선생은 약서법을 썼기 때문에 이 불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변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을 치다 보면 상꾀, 하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동요를 뽑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뽑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계시가 와요. 그러면 그 동요를 뽑질 않습니다. 느낌이 와요. 하꾀, 그 다음에 상꾀라고 하고 나서 동요를 뽑으려고 그러다 보면 아, 뽑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딱 와요. 그게 불변이에요. 그러면 불변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 6개의 효사를 다 쓰는 거예요. 괴사와 모든 것을.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옆에 단락 3분의 2점 밑에 보시면 이제 입수하여 이것을 얻었다는 것은 천하의 대사와 일신의 운기 그리고 자신이 분발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 3가지가 바르게 어울려지는 때이기 때문에 천재일우의 시기이고 평생의 진력을 다하여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쓰죠. 괴사, 그 다음에 단사, 상전, 효사, 소상전 이걸 다 써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지금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우측 단락을 보시면 이 양반이 일본에 최초로 철도를 부설을 했어요. 개설을 했어요. 나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민간에 있지만 솔선하여 문명사업을 부흥시켜 바쁜 정부의 일을 10,000분의 1이라도 돕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라고 찬성하는 일에 진력한다면 작게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 크게는 국가의 공익에 일조할 수 있으니 이것을 그죠? 군자, 우의, 능통, 천하지지
오직 군자만이 천하의 뜻에 능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명치 3년부터 결심하여 재산을 투자해 먼저 비각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배지요. 축조하여 내국의 운수를 편리하게 하고 철도 사업을 창시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일본에. 다음으로 서양식 학교를 지었어. 그리고 교사를 외국으로부터 초빙해서 교육 사업을 진흥하고 또 요코하마 전체에 이 사람이 가스 등을 설치를 했어요. 전기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명치 7년에 이 가스등이 다 설치가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점등 했을 때 일본 천황이 왔어요. 천황이 와서 이 사람을 접견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일본 최초의 그 여객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게 하고 그 다음에 철도를 최초로 부설하고 서양식 학교를 세우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밑에 단락, 밑에 단락을 보시면 동인께는 여기 나오네요. 오효의 때를 대성의 날로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연으로 환산하면 초효에서부터 오효에 이르는데 5년이다. 즉 명치 3년부터 7년에 이르는 5년으로 그 사이에 구삼은 오랑캐가 풀섭에 엎드려 있다. 아까 융은 군대다 했는데 오랑캐로 풀었죠. 여기서는. 구사는 그가 울타리에 오른다는 상이 있기 때문에 숨어있던 오랑캐가 내 사업에 방해하려는 자도 많지만 나는 공평무사로 문명에 선두에 서서 그 예봉을 꺾지 않았기에 마침내 오효의 때에 이르러 성공했던 것이다. 이것은 즉 구호의 동인 선호도 이후소 남과 더불어서 하는데 앞서서는 울며 소리치지만 뒤에는 웃는다. 대사극상우 큰 군대로 이겨야만 만날 수 있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나중에는 그 천황이 임해서 그 아련하는 그런 그 영광을 얻었다는 이제 그런 정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명치 24년 1891년 어떤 고관이 찾아와 그해의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동인의 사멸을 얻었다 이 말이죠. 동인께는 천하의 민중과 마음을 같이 해서 이를 이루기 때문에 동인이라 한 것이다. 무릇 세상에는 현명한 사람이 적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오늘 많은 사람의 의견이 같은 것은 세론이라고 하지만 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의 의견을 평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단에서는 동인, 어야 또는 우야 같은 거죠. 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면은 어야 즉 우야 들판에서 남과 더불어 동인 우야 형 그랬지요. 형통한다. 그런 때를 모르고 함부로 자신의 말만 주장하고 민중을 선동하며 게다가 세론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곧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삼세불응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원기가 이와 같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일은 1000명의 시운에 적합치 않으니 포기하는 것이 좋다. 그랬더니 그 고관이 근데 그렇게 포기해서 그대로 됐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지금 뭐 한 가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점을 한번 쳐보고 싶다. 그래서 입서해가지고 천화동인의 사유를 얻었다. 동인배는 다중이 마음을 합하여 일을 이루는 때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구호는 건의, 금력 있는 자죠. 건은 금이죠, 금. 돈이에요, 쇠붙이. 그리고 육이 아래의 그 음요, 총명한 자가 음양상응에서 사업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9394의 양요가 그 중간에 있어서 이것들이 이익이 있음을 시기해서 그 사업을 방해하고 끼어들어 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상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대의 사업을 점쳐 사유로 얻었다는 것은 그대가 누군가의 사업을 부러워해서 그 권리를 방해하고 대신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교섭에 있어서는 전혀 그 같은 기대가 없는 것처럼 꾸미고 자신과 생각이 같은 구산에게 그것을 은근히 대신시키는 상이 있어요, 여기에. 효사의 승용, 담장을 타고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의 좁은 곳에 몰래 숨어서 적의 틈을 살피듯이 높은 곳에 숨어서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일은 끝내 생각한 바를 이룰 수 없으니 지금 단념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불국공 길이다. 응? 결국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쓰기 때문에 상에 이르기를 고온이 반칙이야. 곤궁하면 돌아오는 것이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후에 듣기로 결국은 이 점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동짓날 한국 정치의 그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점을 쳐가지고 이괴가 나왔어요. 그리고 구사가 나왔어요. 공교롭게 그 구사가 민주당을 점쳤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에 있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아랫사람이 시기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민주당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금년 1월호 잡지에 썼습니다. 뭐 정치는 어떻고 무슨 당은 어떻고 뭐 다 이렇게 제가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본인이 직접 나서질 않고 다른 사람이 나와 여기 지금. 그렇죠? 이게 기가 막혀요. 이 역외법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자기와 짝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이놈이 사유인데 여기는 사실은 여기는 건이고 여기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뜻은 같이 하고 있지만 여기서 같은 양육끼리 동지는 아니야. 여긴 자기 무리가 여기 있고 여기 무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가지고 있어. 이놈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요놈을 지금 방해하려는 뜻이 있어요. 요놈이 이용하고 정응하려고 하는 걸 요놈이 방해하려고 하는 뜻이 있어.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 나서진 못하고 요놈을 시켜가지고 야 여기 나를 올라타고서 말이야 요놈을 건드려. 그런 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담장에 올라가는 거야. 아까 여기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융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랑캐 또는 군사예요. 그래서 야 나를 올라타고서 요놈을 공격해. 이런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선거가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으니까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나를 올라타고 요놈을 공격해 하는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여기라는 게 무섭구나 무서워. 이렇게 무섭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명치 25년 1892년 3월 시즈오카현에 홍진에 놀러 갔을 때 신문을 보고 북해도 그 철도회사의 사장이 면직된 것을 알았다. 고도 선생이 그 회사의 평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사였던 모양이죠. 회사 임원 여러 명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평의원 중, 이사 중에 유지하고 이 고도 선생 둘 중 한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하는 뜻을 관청에 알리게 되었다. 그 추론, 말하자면 가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고 싶습니다라고 관청에 그 앞장섰던 사람이 와서 어떨까요? 묻길래 점을 쳐서 통인의 오해를 얻었다. 동인은 6, 2의 하나뿐인 의미 때를 얻고 또 중종의 자리를 얻어서 우열에 5 양이 이에 어우러지는 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장에 취임하면 고도 선생이 9호인 정부, 9.3인 북해도 청장관, 9.4인 대신, 초구인 사원, 상구인 주주들 모두가 의견을 모을 뿐 아니라 6, 2인 나를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마치 5명의 남자로부터 구애를 받는 여성과 같다. 그러므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이것을 동인, 이웃, 득의, 득중, 응호, 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처하는 길은 평원이나 광야에서는 은폐하는 것이 아니죠. 은폐가 안 되죠. 그죠? 이와 같이 공명정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어야, 동인 우야, 동인 어야, 형통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중간 단락을 보시면 예상한 목표를 크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동인 그죠? 9호에 9호가 나왔기 때문에 선호도 이 후소 대사극 상호라고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얻었기 때문에 사장직을 승낙했다. 이전과 같이 540일간의 재임 기간 동안 회사의 정리를 완료하고 다행히 세상의 신임을 얻어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내가 잘 아는 회사 중역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회사의 최고 책임자와 대주주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주주가 임원진을 개편하라고 하고 반대파는 임원을 유임시키려고 하는 싸움이 격렬하다. 따라서 자신도 언제 면직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점을 쳐서 통인의 상여를 얻었다. 동인은 사람과 함께하는 회이기 때문에 임원들도 주주도 회사의 이익을 올린다는 목적은 같다.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조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내려오시면 요컨대 분쟁의 원인은 오효인 최고 책임자와 이효인 지배인이 지나치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이 있을 것이라고 의문이 생겼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렇지만 그 의문은 머지않아 풀리게 될 것이고 당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은 적도 아군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니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면직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러므로 동인 오교, 동인 어교, 무회 남과 더불어서 교회에 함께하니 후회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이다. 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 시가지처럼 번잡함으로부터 떠난 땅이니 그 후 과연 이 점대로 되었다. 이 사람 상고를 얻었는데 또 오교를 이 사람은 지금 상효를 얻었죠.
예. 상은 끝나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마지막 표현. 그렇죠. 근데 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예, 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점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고, 또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게 무슨 꾀냐 하면 귀혼꾀예요. 점을 쳐서 만약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하고 점을 쳐서 천화동인이 나왔다 그러면 이 숫자대로 몇 년이 남은 것이에요. 초유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이 남은 거죠. 이 괴가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순괴인 이괴에서 오효가 변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귀혼괴예요. 혼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중병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점을 쳐서 만약에 이 괴가 나왔다 그러면 이 죽는 괴죠. 급한 병 같으면 날짜고 요거는. 조금 덜 급하면 달수고. 그렇죠. 이유를 얻었다 그러면 상유에서 후회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회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있는 마음이죠. 요건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때에 따라서는 마음씀이 없게 되는 거죠. 회라고 하는 건 마음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혼괴, 돌아갈 귀자 귀혼괴입니다. 응? 귀혼괴. 근데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더구나 이것이 동인 우 교니까 교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들판이죠, 들판. 그죠? 들판에 묻힌다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 같이 들어있는 거죠.